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물리학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리량의 하나인 아주 중요한 양인 벡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은 스칼라와 어떤 벡터라는 그러한 물리량들이 있다고 했죠. 물론 텐서라는 양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3학년 정도에 가면은 우리가 응축이라든지 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나오는 양이라고 그랬고요. 대부분의 양들은 벡터와 스칼라 양입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라고 했고요. 물리량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께 중간고사에 출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만 갖는 물리량은 어떻게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질량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라든지 이런 방향이 없는 그런 양들이고요.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이라든지 가속도, 속도 이런 양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너지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일 이런 것들이 다 스칼라에 해당하는 양들입니다. 그렇다고 발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벡터에 대해서 연상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더하는가. 예를 들자면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요 맞닿은 점에서 반대편 맞닿은 점으로 대각선을 그었을 적에 이것이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 빼기 B는 한번 보십시다. A 빼기 B라는 것은 A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게 이렇게 있고 B라는 것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B를 그린다면은 B하고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 두 개를 더해 주니까 다시 평행사변형 법칙을 써서 이렇게 해봤을 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이게 A 빼기 B가 될 겁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해봤고 곱셈에 있어서는 스칼라의 곱에 대해서 먼저 스칼라를 먼저 벡터의 자체에 곱해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벡터가 있을 적에 그러면은 이 A 벡터 이 스칼라 그냥 단순한 숫자를 곱해줬을 적에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A라는 벡터가 있을 적에 당연히 두 배가 늘어난 크기만 두 배 늘어난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죠? 3A 이게 2A 벡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이 만약에 그대로 있면서 그럼 3A 벡터는 어떻게 되는가? 3A 벡터 그러면은 A 벡터와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가 3배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3A 벡터입니다. 길이가 3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스칼라를 곱해준다는 것은 그 크기만 증가시키는 걸 말한다. 방향 변화가 없이. 그 다음에 책의 18페이지를 가시면은 1-10절에 보면은 벡터에 드디어 성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10절에 벡터의 성분이 나옵니다.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 성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적에 이 벡터가 어떤
xy축상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x축과 y축에 존재한다고 합시게요. 이 성분은 뭘 뜻하냐면은 위에서 빛을 비추었을 적에 이 x축에 맺히는 요 크기, 요 그림자 요게 되겠다. 그죠? 만약에 위에서 빛을 비춘다면은 요 화살표에 대한 그림자가 요 빨간색이 될 겁니다. 빨간 화살표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A 벡터의 X축 또는 X 방향 성분, X 방향 성분 이렇게 합니다. 또는 X 방향. Y 벡터에 대한 성분은 파란색으로 제가 나타내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Y축으로 빛을 비추었을 적에 나타나는 요 그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 벡터의 Y 방향 성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의 AY라고 하고요. 이 빨간 거를 우리가 그냥 크기니까 AY라고 합시다. 그럴 적에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요 A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이용해서 A는 AX와 더하기 AY인데요. 여기에 책에 한번 우리가 보신다면은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을 전부 다 일단은 방향까지 다 해서 AX, AY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의 X, 이 방향의 크기와 X 방향 더하기 AY 방향의 크기와 Y 방향. 어떤 책에 보면은 이거를 IJ로 써놨습니다. 뒤에 나올 건데요. 요런 놈을 뭐라고 하냐면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단위, 크기가 1이라는 뜻이죠. 크기가 1이고요. 벡터니까 방향을 갖죠. 그래서 요 X 방향을 가르치는 크기가 1인 벡터. 그거를 X에 요렇게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크기가 1인 방향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좀 더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벡터는 X방향의 성분 곱하기 X방향의 단위 벡터 더하기 Y방향의 크기인 성분 곱하기 Y방향의 단위 벡터로 합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맞죠? 보십시다. 금방 여기서 합에서 배웠듯이 요 빨간 벡터와 파란 벡터를 더하면 이 검은색 벡터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백사이트 스템에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 되는데 빨간색 벡터는 AX 벡터고요. 죄송해요. 여기 AX 벡터고요. 파란색은 AY니까 AX 더하기 AY다. 그런데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AX 크기와 AY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럴 적에 이 벡터의 크기는요. 책에 보시면은 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A 벡터를 쓰고요. 절대치 부호안에 A를 넣어서 A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 성분과 이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은 루트의 AX의 제곱 더하기 AY 제곱으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하고 요거 제곱은 이게 90도니까 지금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이거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A 벡터와 이 X축이 이루는 요 각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성분을 안다고 할 적에 어떻게 구하느냐? 그 세타, 탄젠트 세타를 한번 보시죠.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은요. 이 그림에서 탄젠트 세타를 하면은 요 각에 대해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AX분의 AY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AX분의 AY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AX와 AY를 알지게 세타를 구하는 그런 식을 한번 써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AX와 AY를 줬을 적에 세타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우리가 계산기에 있는 탄젠트 인버스라는 그 펑션 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탄젠트의 인버스의 AX분의 AY가 되겠죠. AX분의 AY가 됩니다. 그 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8페이지에 1-50과 1-60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제 1.12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계약을 하고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들을 적에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책에 있는 거의 모든 예제는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있으면서 제가 커버 못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일장은 제가 시험 문제 거의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빼고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시험 문제는 한 80%는 예제에서 다 내려고 합니다. 그게 풀이 과정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수업 시간에 예제를 한 번 내지 두 번은, 한 번은 꼭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예제를 한 번 더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 계시면서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한다면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거짓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 1.12를 한번 볼까요? 예제 1.11 책에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맨 그림이 나와 있고요. 구조대가 날아가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은 크기와 방향이 주어졌을 적에, 이 크기와 방향이 주어졌을 적에, 이 크기, 길이죠. 방향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성분을 구하거나, 예를 들자면은 아까 조금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AX는 어떻게 구할까요? 만약에 크기를 안다면은 A 크기에다가 코사인이겠다, 그죠?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AY는 Y 성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A 전체의 크기에다가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크기와 방향이 주어지면은 성분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슈퍼맨이 높은 건물의 지붕 위에서,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그래서 X축으로 돼 있고요, 이게 Y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적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건물이다. 여기서 슈퍼맨이 이 수평의 축과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맨 제가 잘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다. 그랬을 적에 이 D가요, 거리 디스턴스, 거리가 1.0 곱하기 10의 제곱미터입니다. 100m 정도 된다, 그죠? 이럴 적에 이 벡터에, 자, 그러면은 요 정도라고 합시다. 요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해보래요. 성분 크기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통
거리를 줬는데 이거를 A 벡터라고 했었지 이게. 그러면은 이 A 벡터의 크기가 지금 D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성분을 구할 거니까 사실은 방향까지 생각한다면은 X축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의 개념인데 일단은 30도라고 합시다. 왜냐면 크기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럴 적에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모르는 것 뭐냐면 AX와 자 AY를 구해라는 것이죠. 왜? 성분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초물리학 과정에 있어서는 1학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중요한 식은 한 20개 정도 될 겁니다. 많을 것 같지만 많으면 30개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30개의 우리가 중요한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식을 우리 머릿속에 숙지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반복된 훈련과 암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공식들을 머릿속에 암기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읽어봐도 어떤 공식을 내가 머릿속에서 꺼집어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훈련과 어떤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를 들어가면 이런 공식들이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빨리빨리 튀어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사실은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것을 구하는 것을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과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자 보십시다. 항상 모든 문제들은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어떤 우리 변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그렇다면은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 모르는 우리 미지수와 내가 주어진 요 문제에 주어진 요 어떤 값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공식을 내 머릿속에서 꺼집어내는 일단 그런 1단계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식, 즉 이 식을 머릿속에서 빨리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우선 여기 AX를 제가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주어졌듯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렇다면 A 벡터는 지금 D로서 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30도가 되죠. 이거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게 아마 코사인 30도가 0.707쯤 되니까네요. 이게 보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 해보면 86.6이 나옵니다. 이게 86.6m가 나오고요. 단위를 적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AY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AY는 A의 벡터에다가 여기 보니까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다시 1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50m가 됩니다. 정확하게 50.0m가 되죠. 그래서 20페이지에 가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y를 지금 세타를 마이너스 35로 잡아가지고 책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하는데 요 방향이 지금 화살표에 y 이 방향 y축의 마이너스 방향이다 보니까 요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5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마이너스 30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코사인은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관계없이 그냥 플러스 값이 같습니다. 근데 사인은 여기에
한번 보시면요. A에 사인에 마이너스 30도를 집어넣어 주니까 결국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 50이라고 책에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을 정의할 적에 그 부호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크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체계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50까지 집어넣어주는 그런 풀이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슈퍼맨이 변이 벡터의 성분이 bx가 마이너스 25m, 그 다음에 by가 10m로 주어지는 벡터 b를 따라서 깃대의 맨 위로 뛰어오른다고 할 때 변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지금 어느 종류인지 모르지만 어느 구체적으로 벡터인지는 지금 그려봐야 되는데요. bx가 마이너스 25래요. 그럼 bx가 마이너스 25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이게 한 요 정도라고 보고요. by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m. 그러면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25니까 20. 그러면은 이 벡터는 b 벡터인데 이것의 이 각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를 묻는 거죠 지금 방향을 묻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의 거꾸로죠. 이때는 아까 전에 적었던 요 공식을 쓰라는 겁니다.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ax 요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b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성분이 주어져 있고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b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루트에다가요 b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이라서 크기니까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그죠?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루트 bx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25라 그랬죠.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책에 답을 잠깐 보면은요 26.9m가 나옵니다. 이 26.9m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요 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탄젠트의 인버스에 bx분의 by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인버스에 마이너스 25분의요 마이너스 25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이 각을 보니까 이제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이거를 계산기로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1.8이나 또 우리가 180도 범위 안에서 본다면은요 이것이 150 몇 도입니까? 8도.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요 각이 158도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된다고 볼지 요렇게 된다고 볼지 이게 21.8도라는 겁니다. 21.8도.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요 방향으로 제어간다는 x축에서 요 방향으로 제어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158도라는 것은 이 EX축에서 플러스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제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158도, 요 플러스 158도라는 것은 플러스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제어가는 그것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방향은 마이너스 X축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제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를 여기 넣어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벡터의 대수적인 덧셈이 나옵니다. 즉, 벡터와 벡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걸려지게 아니면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살표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더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대수적이라는 말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크기와 크기를 더하는 숫자적으로 더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구할 적에 우리는 성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1-10절에 그 다음에 작은 소제목으로 20페이지에 벡터의 대수적인 덧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R이라는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렸던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죠. 만약에 이러한 책의 그림 있나요? 나중에 예제에서 나오네요. X축과 잘 보십시다. Y축이 있을 적에 이게 A 벡터고요. 이런 B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을 적에 요 벡터들은 각각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나오네요. 이렇게 돼서 이게 AY가 될 것이고요. 이게 A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B를 표시하면요, 요게 BX가 될 것이고, 요것이 BY가 될 겁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는 아까 전에 여기 표현해 놨듯이 AX의 X 더하기 AY의 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는 BX의 X 더하기 BY의 Y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분과 단위 벡터의 곱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것을 더하는 즉 R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R이라는 벡터 다시 한번 써보면은 A 더하기 B인데요. 결국은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우리는 아마 이러한 벡터가 되겠죠, 그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여기서 이러한 대각선 요 R이라는 벡터에 그러면은 식은 어떻게 될 건가? 주어진 것들로 표현을 해보면요, 이게 다 써야 되는데 이 더하기를 할 적에 요 단위 벡터가 같은 놈끼리 들어야 되고 여기도 같은 놈끼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의 X 더하기 B의 X의 X가 되고요, 더하기 AY의 더하기 B의 Y의 Y에 있는 요루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같은 방향, 즉 X 방향은 Y 방향, Y 방향대로. 그래서 X 방향의 성분들끼리 되어야 되고요, Y 방향의 성분들끼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은 요 R이라는 벡터에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RX라고 할 적에요. 당연히 RX는 AX 더하기 B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이 Y라는 것은요, 여기는 RY는요 AY 더하기 BY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빨간 거에서 파란 거를 더하니까 이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요. 빼주니까 요만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RXA 같은 경우는 파란색 더하기 요 빨간색 하니까 요만큼 더 나가니까 그만큼의 크기가 되겠다. 이것도 그림으로 봐서도 알 수가 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문제에 쓰이느냐면요, 내가 집에서 출발을 해서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갔을 적에 최종 내가 도착한 위치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럴 적에 우리가 최종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벡터의 대수적인 덧셈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예제 1-12 도보 여행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우리가 진행한 그러한 여행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2인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첫 번째, 그래서 이 목표를 보니까 벡터를 대수적으로 더해서 우리가 여기 대수적인 덧셈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그 합 벡터를 구하느냐, 합 벡터인 R을 구하느냐는 거죠. 도보의 행자가 그림을 그려놨듯이요. 저 그림으로 할게요. 첫째 날에 베이스 캠프에서 45도 방향으로 좀 다시 그려봅시다. 이 45도가 안 되네요. 아쉽게 이렇게 돼 있네요. 45도니까 요 90도니까 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얼마만큼 갔다고요? 25km의 도보에 걸렸어요. 크기가 이게 45도고요. 이게 A의 크기가요. 얼마라고요? 25km래요. 25.0km.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두 번째에 60도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축을 그려서 60도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약간 더 갈게요. 이렇게 가서 이게 60도가 되죠. B라고 합시다. 이게 60도, 이게 A라고 하고요. 몇 킬로 갔죠? 40km를 갔대요. 이게 25니까 40km 가려면 좀 더 기대야 되겠다. 그죠?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B 벡터의 크기인데 40.0km. 이럴 적에 A번 그림에 여기에 이제 딱 친한데 막루가 이제 감시원의 막루가 여기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럴 적에 A번 문제가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도보행자의 변이의 성분을 각각 구해래요.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다 그 말은 AX, AY를 구하고요. 그 다음 BX, BY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 AX는 아까 전에 성분이 여기 어떻게 됐죠? A의 크기에다가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AY는 A의 크기에다가 사인의 세타 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의 크기는 지금 25kg고요. 그래서 위로 써볼게요. 25kg 곱하기 코사인의 45도가 되죠. 그럼 2분의 루트 2가 돼서 이거 답이 AX는 117.7km가 됩니다. AY는요 25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똑같죠, 그죠? 사인 코사인 45 똑같으니까 똑같이 17.7km 될 거예요. 맞죠? 당연하게 이게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45도니까는. 그 다음에요, BX와 BY를 구해보니까 BX는 어떻게 되느냐면 B의 크기에다가요 코사인 세타 B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40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 그러니까 20km가 되고요. BY는 어떻게 되죠? 40 곱하기 사인의 6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해보면은 이 길이와 요 길이가 되겠다. 요 길이 약간 더 기네요,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34.6kg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A번입니다. A번 문제이고요. B번 문제는 뭘 구하려 하냐면은 여행에 대한 도보 여행자의 전체 변이의 성분을 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전체라면은 우리가 이거겠다, 그죠? 요로 가서 요로 왔으니까. 그래서 전체 성분을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RX는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성분을 구하는 거니까 AX 더하기 BX가 되고요. 이걸 해보니까
여기에 17.7 더하기 20 하니까는 17.7 더하기 20을 하니까 37.7km 되고요. 그 다음에 RY는 어떻게 되죠? AY 더하기 BY가 되니까 17.7 더하기 어떻게 되죠? 34.6이다 그죠? 34.6 하면은 52.3이 된다 그죠? 맞습니까? 54.6이네요. 아, 이제. 마이너스가 있네요. 아, 마이너스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또 까먹었네요. 여기가 지금 AY가 마이너스 축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5도를 집어넣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에 마이너스 45도를 넣다 보니까 마이너스 17.7이 되고요. AY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16.9가 나오겠는데요. 맞습니까? 맞네요. 16.9km가 나온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A라는 벡터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AX는 플러스 방향이지만 AY는 아래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지금 45도를 1인데 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일 때 마이너스 45도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줘도 똑같습니다. Y 저기 코사인은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45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서 해보면 마이너스 17.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여기에 집어넣어 주니까 RY 값은 16.9kg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게 파이널 벡터인데 요때 요것의 값이 RY고 이것이 16.9kg이고요. 요것이 RX가 되는 요 RX는 우리가 그엔 37.7km가 요게 B번의 답입니다. C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이스 캠프로부터 변이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라. 즉, 요 베이스 캠프가 여기 있었죠. 요 막루까지의 이 크기와 요 각 세타 R을 구해보라는 거죠. 방향을 구해야 했으니까. 자, 이것만 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크기는 R 벡터의 크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듯이 벡터의 크기는 RX의 제곱 더하기 성분의 제곱이다. 그죠? RY의 제곱이다. 그래서 루트 RX가 얼마였냐면 37.7이었습니다. 37.7 제곱 더하기 RY가 16.9 이래 제곱이고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41.3kg입니다. 41.3kg이고요. 그 다음 세타는 어떻게 되냐? 세타의 R은 요 R 벡터의 방향각이니까 이것은 탄젠트의 인버스예요. RX분의 RY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의 여기에 RX가 37.7이었죠. 17. 이거는 16.9였죠. 이거를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해보니까 24.1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요 각이 24.1도 아주 제가 대체적으로 아마 굉장히 좀 정확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24.1도 정도 됩니다. 이 방향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여기에 숙제를 내어드리는데요. 우선 예제를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보시고요. 숙제는 연습 문제에서 3번, 5번, 14번, 16번, 20번 숙제는 홈워크 넘버 1입니다. 1장에 있어서
3번, 5번, 14번, 16번, 20번 3번, 5번, 14번, 16번, 20번 그 다음에요 24번, 26번, 32번 24번, 26번, 32번입니다 8문제인데요 이거 다 푸셔가지고 4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